자,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한국의 민간 신앙,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신앙이 아니라요. 한국에 원래 있었던 신앙부터 알아볼게요. 무속신앙은요. 가장 오래된 한국의 종교이고요. 자, 하늘이 있고 하늘에는 신이 있겠죠.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를 이어줘야 됩니다. 가운데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운데 이어주는 사람. 자, 이것은요. 한자로 무라고 읽습니다. 하늘과 땅을 사람들을 이어주는 이런 사람들을요.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당. 무당은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 나무나 돌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요. 나무나 돌에는 신성한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비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 특히 나무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장승이라든가 솥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장승과 솥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는 한국에 원래 있었던 종교를 얘기했고요.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인데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장 오래된 종교다.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외래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시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많이 있었고요. 유교의 가치관, 유교의 법 이런 것들로 국가를 통치했다. 국민을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화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 자,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서 생겨난 종교인데요. 오래된 종교는 아니고 최근에 그러니까 1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신과 사람,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무당이라고 얘기했죠. 기억해 두시고요. 한국에 전파된 외래 종교,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 중에 가장 오래된 종교는요.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가 되겠죠. 자, 주거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의 형태는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단독주택은 이렇게 생겼고요. 공동주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집이나 또는 여러 집, 몇 가구가 사는 집을 단독주택, 한 집, 한 집, 한 집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은 빌라 또는 아파트 같이 여러 집이 같은 건물에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을 얘기합니다. 자, 단독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한 가구가 살 수도 있고 이렇게 2층 집에 두 가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구, 세 가구 사는 경우를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가 살아도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연립주택은 빌라라고 많이 하니까 연립주택은 빌라다. 빌라는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한국에는요. 단독주택이 많을까요? 아파트가 많을까요?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에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아파트는 편리해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아파트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요. 인구가 늘어날수록 아파트는 더 많아진다. 자, 인구가 증가할수록 고층 아파트가 많아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주 형태를 보면 전세, 월세 많이 들어보셨죠? 자가는 별로 안 들어봤을 텐데요. 자가는 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내가 샀어요. 구매한 집입니다. 내가 산 집, 내 것이에요. 이런 것이고요. 전세와 월세는 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임대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세는 일정한 돈을 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다시 돌려줄 때 돈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한국에 있는 특별한 형태이죠. 자, 월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정도의 돈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은 역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가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있죠. 부동산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 부동산 중개인인데요. 이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이 동네가 있고요. 이 동네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사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사 왔어요 라고 주민센터에 가서 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고라고 하고요. 이사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요, 전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중 단독주택인 것. 자, 여기를 봅시다. 연립주택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이고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집을 합친 말로 오피스 같이 생겼지만 살 수도 있어요. 거주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남았네요. 다가구 주택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곳이지만 역시 단독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주거 형태의 특징이 아닌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아파트에 사는 가구 수가 많다. 네, 아파트는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늘어났다. 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특히 고층 아파트에도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아파트에 사는 것은요, 편리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는 여러 사람이 살아 불편하다? 아니요. 제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집주인에게 매달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돈을 내고 빌려서 쓰는 것, 집이나 방을 빌려서 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월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월세를 알아두시고요. 이사 온 사실을 주민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입신고라고 얘기하죠. 이사 온 사실 전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